시내버스 기사가 또다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질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물건을 망가뜨리고 던지기까지 합니다.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까지 우리가 언제나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들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게 되죠. 앞서 언급한 교통수단들 중 비행기나 고속열차 같은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탑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은 운송수단이다 보니 단 한 번의 사고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비행기의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은 1100만 분의 1, 기차의 경우 100만 분의 1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는 14,000분의 1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버스는 추돌사고뿐만 아니라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버스기사 폭행과 같은 일로 승객들의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사의 고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던 지난 2021년에는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기사의 요청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거나 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버스기사 폭행 사고는 늘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정차가 아닌 고속으로 운전하는 버스 운행 중에 발생했다면 버스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은 물론 도로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강력범죄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이나 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범죄가 특별한 이유나 대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나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범죄의 장소가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가 되고 대상이 기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운행환경상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장거리 심야버스와 관련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상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버스기사 폭행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기내에 위험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질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폭행의 우려가 있는 흉기, 무기, 마약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이러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가 무방비로 폭행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야 운행 특성상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위험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야간 운전을 할 때도 졸리면 휴게소에서 언제든 쉬어갈 수 있지만 시외버스 기사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거기에 거의 매일같이 야간 운전을 한다면 그 피곤함의 정도는 더욱 심할 겁니다. 하지만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는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이라는 문구뿐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2020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차로 이탈 경보 장치, 비상자동 제동 장치의 장착 비율 100%를 달성했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너무나 미비합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기 때문에 성추행에 노출될 우려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운행 중인 기사님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버스 안을 녹화하는 CCTV는 화질도 떨어지고 설치 위치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남성이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이 당황스러운 순간에서도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보다 쉽게 대처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로 자동으로 신고되는 긴급신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고 후에 운전자나 승객이 직접 전화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운전자나 승객이 사고로 패닉에 빠져 있거나 다친 상태라면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이며, 심야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면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뉴스에 대형 버스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법을 만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책이자 예방이 아닐까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먼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외버스도 운전석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가림막 설치를 빠르게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승객들이 무기나 흉기, 마약류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 장치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들 및 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 졸음운전이나 사고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차를 갓길에 정차시키는 위험 완화 기능이 이미 민간 부분에서는 개발이 되었으나 실제 도입을 위한 성능 및 평가 기준이 없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첨단 안전장치 성능 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모든 승객이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인식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이 시작될 때 진행되는 안내방송에 폭력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어둠을 틈타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고사양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미스러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전자와 모든 승객이 인지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빠른 신고 접수와 사고 처리를 위해 긴급 구난 서비스 이콜 단말기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사례를 참고하여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버스 내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고 정보가 전송되고 119 및 112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